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TV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월 1일부터 그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해서 최고 과태료 500만원을 신고한다고 합니다. 중고차도 흔히 미끼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가격대가 저렴한 게 있어서 갔는데 없다고 하고 다른 걸 팔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이든 이 부동산에서 허위 매물을 올려가지고 적발하면 4월 1일부로 500만원 이렇게 벌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준 기축통화 중에 하나가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고요. 준 기축통화가 이제 엔화인데 엔화의 가치가 지금 10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축통화로 뭐 그 달러 그리고 엔화 그리고 유로화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 뭐 중국 돈 그리고 또 위안화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엔화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만큼 인플레이션이랑 경기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원화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이 양육강식의 그 세계입니다. 기축통화는. 그래서 엔화가 요즘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52%가 6개월 이상 보유한다고 해요. 단타로 치고 빠지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분들이 절반 이상이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할수록 수익은 늘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전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연초 대비 17%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의 회사인데 삼성전자는 알아도 삼성전기는 생소하시죠? 그래서 삼성전기도 지금 25만원까지 목표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종목도 반도체 쪽 종목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공부하시고 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사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서학개미인데 서학개미들의 3월달 성적표가 나왔는데 1위가 애플 7% 상승했고요. 요즘에 애플 주식이 뭐 10일 이상 상승을 하고 있어요.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알았다면 애플 주식에 다 넣죠. 근데 막 삼성과 경쟁하고 애플도 경쟁하다 보니까 누가 이길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어쨌든 애플이 3월 달에는 선전했고 잘 됐습니다. 그리고 TQQQ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이게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고요. 펀드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면 3배를 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TQQQ 상품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나스닥이 떨어지면 3배로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까일 게 30% 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적인 것도 생각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코인 관련된 뉴스가 있는데 50대 분들은 대부분이 리플하고 위믹스 게임 종목이죠. 위믹스는. 그리고 30, 40대는 이더리움을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50대 분들이 좀 공격적인 것 같아요. 리플하고 위믹스를 투자하는 걸 보니까 변동폭이 큰 종목으로 하는 것 같고 오히려 40대가 안정적인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참 재밌죠? 아까 얘기했듯이 애플이 11일 이상 랠리가 계속 지속됐고요. 계속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좀 조정은 받겠지만은 이렇게 10일 이상이 넘은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대장주 애플이 이렇게 올라간 건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총리가 보유하고 있는 안랩이라는 그 회사가 있죠. 그래서 안랩 주가가 원래 65,000원 정도 했는데 그 안철수가 이제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폭등을 했죠. 그래서 거의 65,000원 하던 게 17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3배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12만원까지 떨어졌고요. 그래서 참 폭등을 하고 폭락을 했죠. 이 사이에서도 누군가는 돈을 벌었거든요. 정말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재밌는 게 은행들이 요즘에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 게 우리도 가상자산을 서비스를 허용해달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어요. 은행들이. 뭐 은행하면 국민은행, 농협, 뭐 KB 대표적인 은행들이잖아요. 우리은행. 근데 이 은행들이 모여가지고 업비트나 빗썸만 거래소를 하지 말고 우리 든든한 은행도 가상화폐를 거래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냄새를 맡은 거죠. 그래서 미국처럼 수탁, 가상화폐 내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있으면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거래소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은행에 맡기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몇 번 노크하면은 요번에 안 된다고 하면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들어주겠죠. 그죠? 최근에 그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이 많았는데 그 하이닉스 대표가 그 주주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배당금을 20% 이상 올리겠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인텔과 SSD 사업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 그러면서 주주들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요즘에 주주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한 주라도 의결권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점점 기업의 독단적인 것들을 견제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SK 스퀘어라고 SK 계열에서 블록체인을 집중하기 위해서 계열사를 하나 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3년 동안에 SK 스퀘어가 3년 동안에 2조를 블록체인에 투자를 한다고 해요.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정호 SK 부회장님이 앞으로 3년간 이 2조를 투자한다고 해요. 그래서 야, 블록체인 쪽으로 이렇게 대기업들이 점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 수탁 사업 해달라고 하고 있죠. 대기업들 자꾸 비트코인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하고 있죠. 이미 미국이나 유럽 쪽은 기업들이 앞장서고 있거든요. 돈 냄새를 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머지않아서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인데 현대해상에서 전기차 보험으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금융상품의 대상을 받기가 어려운데 약관이나 이런 배터리 부분,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환할 때 고객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대해상에서는 그 차 수리비에 배터리 포함해서 130%까지 보상하는 전기차 특약 담보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간만에 좋은 걸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월 사이에 33,000명 정도가 가입을 했고요. 저도 이제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가 많이 들어오는데 전기차가 현대가 상당히 좋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고객들이 많이들 문의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제가 다니는 회사가 나와서 기쁘네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하다는 이런 이제 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 반도체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AMD, 퀄컴, 그리고 TSMC 이 그 반도체 쪽 관련된 회사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만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만만치 않구나. 세계적인 회사가 삼성전자인데 이런 미국 업체들과 경쟁해서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거에 물리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자기네들 기업을 더 키워주기를 원하지 우리 회사, 우리 대한민국의 그 조그만 나라의 그 반도체를 키워줄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농기계 쪽에 테슬라라고 하는 디어 앤드 컴퍼니가 있는데 한 달 사이에 주가가 20%를 폭등했어요. 20%. 그래서 농기구 만드는 회사 쪽에서는 테슬라라고 통하는 그 디앤드 컴퍼니의 매출과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주가도 20% 정도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경기가 어렵지만은 잘 찾아보면은 좋은 종목들 또 침체된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수익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게임 업체들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가상화폐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하고 게임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아까 SK 스퀘어즈도 그 통신사 SK텔레콤과 그리고 또 11번가 있죠. 그러니까 뭐 1,500만 명, 2천만 명이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깔려 있어서 나중에 이제 가상화폐 그 돈으로 11번가를 거래하고 그리고 핸드폰 요금을 가상화폐로 내는 그런 시대가 이제 머지않아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재밌죠? 네. 마켓컬리가 올 7월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김슬아 대표인데,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새벽 배송을 이제 추진을 하고 우리나라에 없는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구자적인 자질이 있는 분인데, 예상되는 마켓컬리의 그 시가총액이 4조에서 6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슬아 대표의 지분은 한 3천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의 그 재산이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아, 신기합니다. 그래서 마켓컬리와 쿠팡을 많이 비교하고 있는데, 쿠팡도 우리나라에서 상장을 안 하고 미국 나스닥에서 상장을 했죠. 뭐 어쨌든 상장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빗썸에서 빗썸 메타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LG, CJ, SK에서 90억 정도를 유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자회사 이제 빗썸에서도 거래소에서도 빗썸 메타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런 투자 자문 회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진짜 돈 냄새를 대기업들이 맡고 거래소에서 맡고 이제 점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그 순위권이 많이 바뀌었어요. 2019년도에 자동차 쪽에선 도요타가 1등이었는데 지금은 1등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1등하고 있고요. 정보통신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을 했는데 지금은 구글이 1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쪽에서는 미국 유니어 퍼시픽 철도가 1등을 했는데 머스크가 1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점에서는 알리바바가 1등을 했는데 중국의 규제로 인해서 아마존닷컴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그 사람들이 1등 했다 2등 했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세계적인 이런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순위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예측하고 투자를 해도 경제적으로 도움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HDC라고 해서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그 아파트만 붕괴된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영업정지가 20개월을 먹었어요. 그래서 뭐 소송하고 한다고는 하지만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파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진짜 HDC가 정말 유명한 회사인데 한 방에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을 잘 이용하면은 회복한다고 하면은 지금이 50%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또 조심스럽게 또 보유를 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날 수는 있겠지만 또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좋은 뉴스인데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4월 달부터 운행을 적게 하면 마일리지 서비스로 차를 할인해 주는데 이걸 의무가입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고객이 하던가 설계사가 승용차 9인승까지는 해줬는데 이 중간에 빠뜨리거나 말을 안 하면 가입자가 가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입률이 68%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의무가입으로 해가지고 정말 90% 이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도 점점점 소비자의 권리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추하고 깻잎이 100%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상추하고 깻잎을 안 먹는다고 해서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추와 깻잎을 음식점에서 이걸 사시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추, 깻잎, 계란값 이런 생활지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보통 올라가면 100% 올라가고 있어요. 상추, 삼겹살 먹을 때 달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미안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앞으로 코인 양도소득세를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파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코인 쪽도 점점점 제도권으로 들어올 올해까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먹을 게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온 국민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투자해도 돈을 벌까 모를까 이런 애매할 때 투자를 했던 분, 삼성전자 제가 250만 원일 때도 투자를 했는데 그때가 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7만 원, 8만 원, 10만 원 했다 또 떨어졌다 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가 아니면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장기 투자로 가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네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 2,300원으로 사는 절대 빈곤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2,300원으로 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1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와, 많지 않습니까?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빈부의 격차가 앞으로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작가 철인의 팁이었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